목숨은 생물이라면 단 한 번만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애니나 영화 같은 매체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죽은 캐릭터들은 특수한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는데요. 물론 가면라이더에서도 몇몇 캐릭터들은 이런 특수한 능력이나 상황 덕분에 여러 번 죽음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과 상황 때문에 상상도 못한 횟수의 죽음을 겪은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캐릭터들은 가면라이더 속 많은 죽음을 겪은 캐릭터입니다. 俺を倒すのがお前でよかったよ夏美か 가면라이더 디케이드의 주인공이자 디케이드로 변신하는 가도야 치카사는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미숙한 가면라이더들을 성장시키는 독특한 캐릭터성을 가진 것은 물론 전투력도 상당히 높아 등장할 때마다 많은 화제를 몰고 오는데요. 그러나 정말 의외로 가도야 치카사는 강한 인식권은 별개로 여러 번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치카사는 총 3번의 죽음을 겪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가면라이더 디케이드 완결편에서 겪었는데요. 이 당시 치카사는 격정투를 변해 다른 라이더들을 카드로 만들었고 디케이드의 히로인인 히카리 나츠미가 그를 막기 위해 가면라이더 키바라로 변신해 싸우게 됩니다. 이때 치카사는 키바라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고 이후 목숨이 다해 소멸하고 말았죠. 다행히 이때는 모든 라이더들이 가도야 치카사를 기억해줘서 그들의 기억을 통해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후 가면라이더 지오에서 어린 시절의 스월치의 공격을 소고 일행 대신 받아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때는 디케이드의 2호 라이더인 디엔드로 변신한 카이토 다이키가 어나더 지오2 워시를 사용해 시간을 되돌려 살려냈는데요. 그러나 가면라이더 지오의 스피노프 라이더 타임 가면라이더 지오 대 디케이드 시린의 지오에서 그는 또 한 번 죽게 됩니다. 당시 치카사는 진실의 소고라는 존재를 찾고 있었고 진실의 소고가 오마 지오로 변신하자 본인도 새로운 강화품인 디케이드 컴플리트 21으로 변신하는데요. 그러나 진실의 소고는 어떤 공격을 받아도 큰 데미지가 없었을 뿐더러 필살기인 파이널 어택 라이드를 사용했음에도 멀쩡했고 오히려 진실의 소고의 공격 한 방에 사망하게 됩니다. 終わるようやく俺の旅が 재미있는 건 그가 확실히 죽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마지막에 지오의 사무라이드인 워즈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며 부활떡밥을 던졌죠. 여담으로 가도야 치카사의 마지막 죽음은 형편없는 전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요. 특히 필살기조차 아니고 단순한 평타 한 방에 죽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각본가에게 크나큰 실망을 했었죠. 제이는 가면라이더 파이지에 등장하는 괴인 오르페녹 중 한 명으로 스마트 브레인의 엘리트 집단인 럭키클로버의 일원입니다. 크로커다일 오르페녹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는 특이하게도 자신의 능력 때문에 3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능력 때문에 그는 총 4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르페녹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죽었다 살아나야 해서 본편 시작 전에 이미 한 번 사망했고 이후 유성학원 소속이던 니시다 키요타카가 변신한 가면라이더 카이자와의 전투에서 2번째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다행히 능력으로 부활한 그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진 강강세로 다시 등장해 과거 유성학원의 선생님인 마스다와 학생이던 카미조 하루코를 살해했지만 후사카 마사토가 변신한 카이자에 의해 3번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목숨으로 부활한 제이는 최종 강화형인 흉폭태로 다시 등장해 이누이 타쿠미가 변신한 가면라이더 파이즈와 전투를 하지만 결국 파이즈의 공격을 맞아 완전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렇듯 엘리트 집단 소속치고는 무언가 안습한 행적을 보인 것 같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는 파이즈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투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늘 고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줘 생각보다 강하다는 인상을 줬는데요. 특히 다른 럭키클로버 멤버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후반으로 갈수록 안습한 모습을 보여 나름 퇴장할 시기를 잘 잡았다고 평가를 받기도 했죠. 여담으로 제이는 자신의 애완견인 샤코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에게 상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럭키클로버 멤버 중 유일하게 인간에게 잠시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줘 그나마 선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다 합니다. そうだよ俺は大バカだよ何が自分を信じるだ修行だって中途半端でせっかくゴーストが見えたのにあかりたちを助けなきゃならないのに 가면라이더 고스트의 주인공인 텐쿠지 타케루는 대천공사의 후계자이자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10대이다 보니 종종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주변의 동료들 덕에 점점 성숙해지는 성장형 캐릭터인데다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 누군가 목숨을 잃을 뻔하면 눈물을 흘리며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불어넣는 그는 따뜻한 캐릭터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캐릭터성과는 달리 작중에서 그는 상당히 많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선 1화에서 작중 등장하는 괴인인 안마한테 살해당하며 첫 번째로 죽음을 맞이했고, 선인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의 힘으로 99일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유령으로 부활하는데요. 이후 유예기간이 지나 성불하게 되며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만 아버지인 텐쿠지 류의 격려와 그의 남은 힘을 받아 다시 한번 유예기간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죠. 이렇게 다시 한번 생명을 이어받은 그는 더는 죽지 않을 것 같지만 안마이저와 전투를 할 때 자신의 영혼이 담긴 올해 고스트 아이콘이 깨지자 또 한 번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읽으며 기쁨의 감정을 깨우치고 동료들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이끌려 다시 한 번 더 부활하게 되죠.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됐지만 극장판에서 아르고스가 변신한 가면라이더 익스트리머가 자신의 본래 육체를 그릇으로 삼아 만들어진 궁극의 아이콘으로 변신한다는 것과 그것을 부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동료들과 인간을 지키기 위해 익스트리머를 쓰러뜨리고 원래 육체를 잃어버린 그는 또다시 소멸하며 죽게 됐지만 영웅들의 힘에 의해 다시 한 번 더 부활했습니다. 본편이 전부 끝난 뒤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가면라이더 헤이세이 제너레이션즈, 닥터 팩맨 대 에그제이트 앤 고스트 윗 레전드 라이더에서 모든 전투가 끝난 뒤에 신정지 상태가 되며 또 한 번 일시적인 죽음 상태를 맞이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이때는 애무의 심폐소생술을 통해 다시 한 번 되살아났고 이 이후에는 죽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렇듯 총 5번의 죽음을 맞이한 타케루는 현재까지도 주인공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죽음을 맞이한 캐릭터가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행보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메인 주제로 삼는 고스트에서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냐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은 가면라이더 고스트의 대표 비판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あっけない最後だったな。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에 등장하는 단 쿠로토는 가면라이더 겐무로 변신하는 캐릭터입니다. 에그제이드의 대부분의 사건을 일으킨 그는 빌런으로서의 행보를 많이 보였고 뛰어난 캐릭터성과 배우의 연기 덕에 현재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가졌는데요. 이런 그는 라이더 역사상 가장 특이한 기록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가면라이더 중 가장 많은 죽음을 맞이한 라이더라는 기록입니다. 쿠로토의 첫 죽음은 인간 상태의 죽음으로 이 당시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맥시멈 마이티 레벨 99에 패배한 것은 물론 리프로그래밍 능력에 당해 변신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때 파라드가 나타나 데인저러스 좀비 가샤트에 담겨있던 죽음의 데이터를 사용해 쿠로토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私は神だ。私の夢は不滅だ。 이후 프로토마이티 X 오리진 가샤트 안에 들어간 뽀삐삐 뽀바뽀가 가샤트 안에서 버그스터로 존재하던 쿠로토를 부활시켰는데요. 이때 쿠로토는 프로토마이티 X 오리진 가샤트의 특수 능력인 99개의 목숨을 가지게 되었고 이 시점부터 쿠로토의 다양한 죽음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파라드를 공격하다 죽었는데 갑자기 땅에서 토관이 나오더니 토관에서 쿠로토가 나오며 부활하는 이상한 기행을 보여줬는데요. 그 후 뽀삐를 구하기 위해 파라드와 싸우며 목숨이 깎이고 가면라이더 크로노스와 싸우면서 24개의 목숨을 깎이는 등 전투를 했다 하면 한 번씩은 죽는 게 거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 크로노스의 리셋 능력 덕분에 잃었던 목숨 일부가 채워지자 리셋을 막기 위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과로를 하면서 12번 죽거나 게무데우스의 버그스터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기 위해 후조 키리아와 계속 전투를 벌이면서 78번 사망하는 등 어마어마한 목숨이 깎였죠. 심지어 가면라이더 빌드가 특별 출연했을 때 그의 공격에 맞아 죽고 크로노스와의 최종 결전 때 역시 한 번 사망, 극장판에서 닌자 플레이어에게 사망, 그리고 V 시네마에서 키리아와의 사투 끝에 마지막 라이프마저 끝나며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엄청난 양의 사망신을 찍은 그는 총 125회라는 압도적인 사망 횟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버그스터가 된 이후의 사망신 대다수가 뭔가 안쓰럽거나 불쌍하다는 느낌보다는 우스꽝스럽게 표현된 경우가 많아 부활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기도 했죠. 脳無にしくじったようでまどろっこしいことしてっからだ。ストレス溜めるぜ。 피닉스는 가면라이더 위자드에 등장하는 괴인인 팬텀의 간부로 불을 사용하거나 부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 경우 물질은 물론 마법까지 태우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부활 능력은 재생 개인이 약하다는 법칙을 무시한 채 부활할 때마다 능력치가 계속 상승하는 미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듯 이론상으로만 보면 역사상 최강의 개인이 되는 피닉스는 아이러니하게도 능력 때문에 현재까지도 죽음이 진행되는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피닉스의 첫 번째 죽음은 주인공인 소우마 하루토가 변신하는 가멜레드 위저드의 강화폼 플레인 드래곤과의 전투로, 이 당시 강화 전까지 위저드의 필살기를 맨몸으로 막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위저드가 플레인 드래곤으로 변신한 뒤 필살기인 드래곤 브레스를 맞고 죽었는데요. 이후 자신의 능력으로 되살아난 피닉스는 다시 한번 위자드와 전투를 하는데, 이때는 자신을 쓰러뜨렸던 필살기를 맞았지만 공격을 맞으면서 여유롭게 걸어오는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워터 드래곤으로 폼 체인지한 위자드가 기습 연계를 사용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다시 부활한 뒤 태연하게 후퇴했는데요. 그 후 하루토의 동료인 다이몬 링코를 습격해 그녀를 납치하고 하루토와 결전을 하려 했지만, 또 다른 폼 체인지인 윈드 드래곤으로 세 번째 죽음을 맞이했고 더욱 강해지면서 부활했습니다. 이렇듯 세 번 정도 죽음을 맞이한 피닉스는 최종 결전으로 위자드 오일 드래곤과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피닉스는 오일 드래곤의 필살기를 맞고 태양까지 날아가 완전히 재기불능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4번 죽은 건데 왜 단쿠르토보다 많이 죽은 거냐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이유는 그가 현재까지도 태양 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중에서 확인된 바로는 최대 10초에 한 번씩은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데요. 거기에 넷판 가멜레드 위자드 인 마시카 랜드에서 위자드의 히로인인 코엘미와의 상담을 보면 태양보다 강했지만 돌아올 수 있다는데, 이게 100만 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피닉스는 10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죽음을 반복해야 하고, 이를 횟수로 계산해보면 최대 10초를 기준 잡아 앞으로 약 3조 이상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현재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중이고, 피닉스는 부활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영원히 반복될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가멜레드 속 많은 죽음을 겪은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앞으로는 이 기록을 갱신하는 라이더나 괴인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불쌍하고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